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밤 10시 51분 차트 공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떤 때 내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 손절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차트 공부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꼭 숙제하셨다가 매매하는데 실전에서 꼭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는 뭐냐면 하락 캔들의 모양이에요. 하락 캔들의 모양이거든요. 하락할 때 어떤 캔들의 모양이 있는가 라는 걸 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캔들이 상승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지금 막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상승 중에 이렇게 돋지 형태의 모양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돋지 형태의 모양이 딱 나왔는데, 이 돋지에서 이 위로 또 이렇게 양봉이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돋지 형태의 모양이 상승 중에 돋지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긴장하고 있다가 매도 포지션을 해야 돼요. 상승을 쭉 하고 있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제 우리는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한 사이클 1, 2, 3, 4, 5죠. 이렇게 지금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있는데, 이 5파의 끝자락에서 얘가 이 5파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돋지 형태가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돋지 형태가 나오면 일단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럼 일단 이제 매도해 버립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상승 중에 이런 돋지 모양이 나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캔들 차트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비석형이니 뭐 석별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 웨이브 형태니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길고 바디가 짧은 상승 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승 중에 끝자락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고 바디가 짧은 거, 요거를 하이 웨이브형이라고 했죠. 하이 웨이브형. 요런 형태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죠? 상승 중에 이렇게 하람이 형태. 요런 형태도 하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뭐냐면 요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음봉이어도 되고 양봉이어도 되고, 이게 음봉이어도 되고 양봉이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바디 안에 요 캔들이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요 캔들의 바디가 요 바디 안에 머물러야 돼. 이게 삐죽고 올라오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정중앙에 있으면 더 이제 강력하죠. 그래서 상승 중에 요런 하람이가 나오면 나와야 돼요. 요런 모양도. 그래서 요런 상승 중에 한 사이클의 끝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다 지워볼까요? 다 지워보고 일단은 요렇게 양봉이 있어요. 상승 중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양봉이 있는데 얘가 음봉이 이렇게 바디가 요 바디 이때 양봉의 바디와 음봉의 바디가 이렇게 겹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고 이 전일에 아니면 전월에 이거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분기봉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뭐 어디에선 통하고 어디에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일에 이거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의 최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꼭지를 땄다. 우리 채널에서는 꼭지를 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뭐 좀 고수분들은 이게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으면 5일선 위에 있어. 얘가 5일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 이제 뭐 다시 갈 수 있어요. 5일선이 깨기 전까지는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폰까지. 그렇지만 아니면 얘가 여기에 시가 부분을 얘가 양봉으로 시가 부분을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이 위에서 다음날 시가 부분 위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요 꼭지 딴 게 무효가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꼭대기에서 양봉보다 더 높이 최고점을 높이 이렇게 치고 나온 요런 음봉이 나오면 일단 이거는 꼭지를 땄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면 뭐 10개 중에 뭐 8, 9개는 다 이제 꼬라박는 거예요. 쭉. 이따가 뭐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알트코인도 그렇고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하락을 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히나 이게 월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월봉에서 일봉에서 아무리 뭐 좋다 뭐 어쩐다 해도 월봉에서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연봉에서 이런 게 나왔다. 연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매도를 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도치 형태와 비슷한 거 이렇게 비석형 영망치형 요런 게 있고 또 하이 웨이브형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라미 패턴 하라미 형태 요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도치 형태 지금 다 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윗꼬리가 길고 그 다음에 바디가 짧은 거 요게 이제 도치 형태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꼭지. 두 번째는 꼭지예요. 꼭지는 뭐냐면은 전일의 최고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음봉이 바디는 겹쳐야 되고 음봉이 이 전일의 최고점보다 더 높은 곳을 치고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종 마감을 하면 이건 꼭지고 우리 채널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하락의 시그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매도한다.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장악형의 형태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있는데 음봉이 하락 장악형인 거죠. 이 바디를 완전히 잡아먹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하락 장악형인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나와야 돼요. 장악형의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이제 유사한 게 뭐 또 이제 이런 게 유사한 게 아까 저거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게 뭐 음봉이
음봉이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음봉이, 전일에 양봉의 반을 치고 내려오면서 윗꼬리도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일단 이런 것도, 장악형이거나, 이렇게 영망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 일단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모양이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은 매도를 해야 된다. 고집 피우다가 이제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한번 뭐 비트코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뭐 가장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락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죠? 요때였죠. 최고점을 치고 일봉상 한번 볼게요. 일봉상 최고점을 치고 요때 어때요? 요때 보시면 요때 그렇죠? 요때가 최고점이었는데 이렇게 음봉이 전일의 양봉보다 더 높은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온 상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전일의 고점보다, 고점이 여기였죠. 고점이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바디도 겹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요때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요때가 더 높았고 여기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또 여러분 또 이거를 저는 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모양을 좀 보라고 하는 거지, 또 무턱대고 또 100%인 줄 알고 이 모양이 안 나오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또 막 그럴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리니 분들은 특히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좋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었으면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최고점을 찍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요거 하락 장악형이죠. 전일에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때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은 하락을 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양봉을 고점보다 더 높은 데에서 이렇게 도치 형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돼. 이럴 때는 버티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하락 장악형의 캔들 모양이 나왔죠. 이러면은 일단 꼬라박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나와야 돼요. 좀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때도 마찬가지죠. 전일의 양봉보다 더 높은 곳을 음봉을 찍고 지금 이렇게 하더니 꼬라박았잖아요. 쭉.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거의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 없이. 뭐, 요런 때도, 요때는 뭐죠? 요때는, 이 음봉이 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지만,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241선을 뚫다가 무너진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도 보면 이제, 거의 예외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도치 형태 나오고, 또 꼬라박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치 상승 중에 도치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채널 영상에는 캔들의 모양을 보고 엘리엇 파동상 어디에 대응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뭐 가입해서 보셔도 되고, 제가 뭐 이거 지금 멤버십 회원들 막 유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도치 형태, 하이웨이브 형태죠. 일종의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이게 상승 중일지라도 얘가 이 시가 위에서 이제 여기 종가 위에서 요 종가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상승 중에 이런 모양이 일단 나오면 아, 내가 콜인이다. 나 자신 없다. 이러면 이런 모양 나오면 아, 일단 난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적어도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이 자리까지는 간다라고 봤어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여기 얼마죠? 18,154불을 찍고 일종의 꼭지를 따지 못하고 음봉 3개로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간다. 그래서 결국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꼬라박아도 버텨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또 내려온 상황이에요. 여기로 돌파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8,376불, 18,376불까지는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 개념을 잘 익히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게 제가 이제 차트 공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항상 차트를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는 거는 1 플러스 1은 2다. 항상 이러한 어떤 딱 떨어지는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차트에서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엘리엇 파동이 1, 2, 3, 4, 5 이러면서 ABC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다 개뻥이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경우의 수들, 여러 가지 변칙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다 보면은 그냥 1, 2, 3, 4, 5, A, B, C 그냥 엘리엇 파동은 이렇게 되는 줄 알아. 근데 제가 이게 엘리엇 파동의 이론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엘리엇 파동은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교과서처럼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나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운 대로 사회에 나오니까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확장이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가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가니 많이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니 없니 이제 가상화폐 끝났다는 등 무슨 지금 금리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매크로 시황을 봐야 된다. 지금은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저런 막 말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을 잘 차고 싶어, 내가. 공을 잘 차고 싶으면 실제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그 코치한테 공을 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왼발은 어디에 디뎌야 자고 공을 인사이드로 쳐야 되는지 아웃사이드로 쳐야 되는지 패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트래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그 실질적으로 공을 잘 차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피파 랭킹 1위가 어느 나라고 무슨 지금 유럽 리그에서 누가 연봉이 제일 높고 적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실질적으로 공 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을 잘 차는데 무슨 메시가 연봉이 얼마고 그 나오는 나라 국적이고 이거 알면 안다고 해서 공을 잘 찰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분석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알면 좋긴 하겠죠.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연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좋아 이번에 그러면은 좋대는데 언제 어떻게 매수할 거야?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차트를 모르면.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뭐 그냥 속편한 건 나는 가치를 보고 나는 매매를 해. 이래서 사모아 뭐 이런 말들 하잖아. 난 조금씩 사모아 돈 생길 때마다. 그 의미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계속 이렇게만 올라가나요? 아니 이렇게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매도했다가 다시 또 이제 타이밍을 노려서 또 매수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딩 방식의 이런 그 매매를 해야지 그냥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방송이고 뭐고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샀다가 한 10년 후에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뭐 10년 후면 오르겠죠. 뭐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그냥 뭐 좀 나태한 방식의 저는 매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랑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차트도 이제 많이 보는데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절대로 지금 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요거만 하나 제가 그 매도 타이밍과 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연봉을 볼게요. 삼성전자 연봉을 보면 이 모양을 보고 연봉에서 지금 이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 지금 작년에 뭐 지금 충분히 저점이다 해서 여기서 매수할 수 없다니까요. 얘가 올해도 꼬라박을 수 있어요. 얘 지금 꼭지를 땄어요. 지금 맨 꼭대기 위에서 상승의 꼭대기 위에서 꼭지를 따버렸어. 지금 얘가 삼성전자 잘 보세요. 요때 꼭지 안 따고 요때 꼭지 땄죠. 근데 그 다음에 얘는 또 회복을 해버렸어. 회복을 해서 여기를 50% 이상 회복했고 거의 다 여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효였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이때 보면 이때도 꼭지를 땄어. 3년 하락했죠. 이때 꼭지 땄어. 3년 하락. 이때는 못 땄죠. 그래서 1년 하락하고 끝났어. 그리고 이때는 자세히 보시면 5선을 지켰어요. 제가 얘기했죠. 꼭지를 땄는데 5선을 지키면 뭐 고수들은 좀 지켜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양이 나오면 그냥 바로 매도 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꼭지 땄잖아. 얘가 지금 올해까지도 이게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잠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조금 뭐 양봉 살짝 뭐 이런 깔짝 이거 했다고 지금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올해까지도 음봉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하락의 한 묶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의 한 묶음은 흑산병. 적어도 음봉 3개는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죠. 지금 더군다나 꼭지까지 딴 상황에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연봉에서 비트코인은 좀 다른 상황이었죠.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이었죠? 아까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희망적이다. 얘는 아직 꼭지를 못 땄어요. 이때도 못 땄고 이때도 못 땄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다만 얘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일단 5선이 깨져버렸어. 5선이 깨졌기 때문에 시급한 건 올해 5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5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해도 또 음봉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얘가 일단은 그래서 제가 25K를 회복을 한다면 올해에 그러면 이제 얘는 내년 정도에는 한번 그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은 꼭지를 따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올해를 한번 잘 지켜보면 좋겠고 바닥에서 얼만큼 얘가 소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25K를 회복하는지를 올해는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에서 나올 수 있는 캔들의 모양 제가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유형의 돋지 형태, 그 다음에 꼭지 형태, 돋지 형태, 그리고 하락 장악형 형태 요 3개가 나오면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요거 잘 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해서 새해 첫 차트 공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